반갑습니다. 고등예비과정 수학일 강의에 오셨습니다. 오늘은요 29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수학을 체인지하다 체인지 수학 최은진입니다. 여러분 이제 고등학생이 되시잖아요. 중학교 수학과 고등학교 수학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 선생님이 생각하는 가장 큰 차이는요, 여러분 중학교 때는 가장 많이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많은 문제, 다량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풀어보지 않으셨나요, 혹시? 그런 학생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도 중학생이었을 때 그런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생이 되면 약간 좀 다른 게요. 문제를 무조건 많이 풀고 어떤 특정한 유형의 문제를 풍부하게 풀어서 필수 유형의 문제들에 관해서 트레이닝을 잘 받는다고 해서 시험을 반드시 잘 보느냐? 반드시 그렇진 않거든요. 그 이유는 고등학교 수학 자체가 중학교 때보다는 훨씬 범위가 방대하고 넓고 그리고 깊이도 좀 깊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문제 유형별로 문제를 집중적으로 트레이닝해서 성적을 높게 받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고등학생이 되어서 직접 공부를 해보시면 아마 좀 느낌이 올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요, 중학교 때처럼 무턱대고 문제를 많이 풀어본다기보다는요, 우선 개념을 좀 확실하게 하고 문제를 푸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만 개념을 확실하게 봐라, 설명을 자꾸 듣고 그걸 내가 남에게 설명할 수 있게 말해봐라,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거에 해당되는 필수 예제랑 유형 문제 있죠. 선생님이 매번 풀어드리는 예제랑 유형 문제, 그것들을 집중적으로 푸셔야 돼요. 그거는 모든 문제에 활용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모태가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트레이닝을 하면서 개념을 익히면서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학교 때랑 좀 다른 점은 개념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라는 점과, 문제를 무조건 많이 풀고 풍부하게 푼다고 다가 아니라 양질의 좋은 문제를 반복해서 여러 번 푼다. 그리고 그걸 개념을 확인하는 용도로 쓴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중학교 때 수학과 좀 다르다는 점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더라도 많은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좀 더 활용 문제를 푸실 때도 좋은 문제를 풀고요. 그리고 그 좋은 문제를 풀고 나서 이 문제가 어떤 의도로 만들어진 문제고 어떤 단원의 문제인지 문제를 좀 더 분석해보고 내가 무엇을 몰랐고 하는지를 문제 하나를 놓고 좀 분석해보는 연습이 아마 좀 더 여러분이 다른 문제를 활용하실 때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때처럼 많은 문제를 100문제, 1000문제를 놓고 막 풀어 제낀다고 해서 성적이 잘 나오는 유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새로운 단원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우선 목표를 좀 확인해 보시고 저랑 같이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할 거거든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Sleigh bells ring, are you listening? In the lane, snow is glistening. 네, 화면에서 보셨듯이 오늘은 부등식의 영역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부등식의 영역은 가장 마지막 단원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좀 여러분이 소홀하게 배울 수도 있는 단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고3이 될 때까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단원이거든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되고요. 지금부터 저랑 우선 문제풀이 설명부터 들어보시죠. 자, 여러분 교재 1번입니다. 1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제목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부등식의 영역은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우선 제가 예제를 좀 드려볼게요. 만약에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볼 건데요. y는 x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요거를 그래프로 표시해봐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했었죠? 그쵸? 이렇게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나라는 거니까 0xy 한 다음에 y는 x니까 45도 각도로 이렇게 반듯하게 올라간 직선이 되겠죠? 그런데 y는 x 직선 끝났어요. 요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예요. 그쵸? 그렇다면 이번에 두 번째는요. y는 x보다 크다의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이게 바로 부등식이 나타내는 영역을 표시하는 이번 단원의 목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렇게 등식으로 나타내져 있는 것을 함수의 그래프로 표현하는 걸 지금까지 해왔다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부등식으로 표현된 것들을 그래프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y는 x를 만족하는 점들이니까 1일 때 1, 2일 때 2, 2분의 1일 때 2분의 1 하니까 그런 점들을 모으다 보니까 반듯한 직선이 됐던 거고요. 이 경우는 그러면 여기가 1이라면 1은 안 되죠. 그러면 2나 3이나 4나 이런 것들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물론 그 사이사이에도 엄청 많지만, 그래서 요걸 만족하는 1,2, 1,3 이런 점들을 싹 모아주라는 얘기고요. 그런 점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상 빗금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점들을 모아주면. 그게 바로 어디냐면 이 부분이겠죠.
y는 x라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거에 y가 큰 부분이니까 1,2는 실제로 여기가 1이라면 2니까 한 요 정도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해당되는 점들을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주변들이 다 들어가니까 결국 이 상태에서 빗금을 쳐준다는 거죠. 제 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부등식이 나타내는 그래프, 말하자면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것은 부등식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래프를 의미하는 거예요. 제 말 아시겠죠? 그래서 부등식을 만족하는 x, y의 순서쌍들을 모아서 그거를 다 빗금을 쳐보면 그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등식의 영역이구나,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걸 우리가 이번 시간, 다음 시간까지 표현하는 걸 배울 거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 지금 등호가 안 붙었고 크다만 돼 있죠. 그러면 사실 y랑 x가 같은 거는 빠져야 돼요. 1, 1은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이 경계 부분은 포함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기를요, 이렇게 점선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이 경계 부분은. 그리고 명확하게 경계는 포함되지 않아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경계 X라고 쓴 거는요, 경계를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걸 제가 줄여서 경계 X라고 이제 쓸 거예요. 여러분은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경계 포함 아님 이렇게 명확하게 써주셔야 되지만 저는 이제 많은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여러분이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됐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마찬가지죠. 우선은 y는 x의 그래프를 그리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는 y가 크거나 같은 쪽이니까 위쪽에 빗금을 칠하면서 같다도 해당되니까 여기도 들어가는 거죠. 경계 부분이. 그래서 이때는 경계는 포함한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저는 앞으로는 경계 동그라미 이렇게 칠게요. 그러면 경계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물론 답을 쓸 때는 경계 포함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저는 앞으로 이렇게 쓰면 여러분이 알아들으셔야 돼요. 저와의 약속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y는 x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의 영역을 표시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렇죠. 마찬가지죠. 우선 0, x, y 이렇게 좌표 평면을 다 설정한 다음에 y는 x라는 그래프를 그리고 작다, y가 작은 쪽이죠. 그러면 딱 봐도 x가 1이면 y는 0 같은 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해하시죠? 말하자면 직선을 기준으로 아래쪽이 될 거예요. 1일 때 0을 지난다든지 x가 2일 때 마이너스 1을 지난다든지 뭐 이거 말고도 점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포함되는 숱한 점들을 빗금 치면 되겠죠. 하실 수 있겠죠. 물론 경계는요, 포함하지 않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연습할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방금 했듯이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다면 그렇죠. 마찬가지로 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x, 0, y 하시고 이 아랫부분이면서 여기에 이렇게 그 경계가 포함된다라고 해서 경계는 포함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자, 그러면 좀 더 부등식의 영역을 좀 잘 빨리 표현하고 싶어요. 빗금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실제로요. y가 작은 쪽에 있으면 부등식의 방향에서 이 직선이든 곡선을 기준으로 아래쪽이에요. 해보시면. 그 다음에 y가 큰 쪽에 있으면요. 직선이든 곡선이든 그거의 위쪽이 돼요.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등호가 들어가면 경계가 포함이고요. 등호가 들어가지 않으면 경계는 포함하지 않고요. 그거 기억하시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일단은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근데 이제 하나만 더 얘기를 좀 해보시면 잠깐 봅시다. 자, 예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6번 하시고요. 한 개만 더 하죠. 자, y는 그렇다면 2x-4다. 이걸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렇죠. 이 직선을 먼저 그리라는 겁니다. 2x-4의 직선은 어떻게 그리죠? 절편을 아시면 쉽게 그리거든요. 직선이니까. x절편과 y절편을 표시해 보시면요. x절편은 y가 0일 때 x값 하니까 이걸 는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려볼게요. 그러면 그 후에 볼게요. 그러면 2가 되겠죠. y절편은 x가 0일 때 y값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따라서 0xy하고 2하고 마이너스 4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되시죠? 그리고 쉽게 말하면 y가 큰 쪽에 있으니까 어디라고요? 위라고요. 그래서 빗금을 위에다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위다 아래다 요거를 내가 좀 헷갈려요. 시험을 보는데. 그럼 어떻게 하셔도 되냐면요. 경계를 기준으로 경계 위에 있지 않은 아무 점이나 쉬운 점을 대입해 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는 0,0 같은 건 경계 위에 있지 않으면서 가장 쉬운 점이거든요. 그래서 0,0 같은 걸 대입하세요. 그러면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지 보시면요. 0이고 이쪽은 마이너스 4니까 이거 만족하죠.
맞아요. 그러면 00이라는 점은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점이니까 00은 빗금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00이 들어간 영역 자체를 빗금을 치세요. 어디를 기준으로? 경계를 기준으로. 그러면 00이 들어간 부분은 경계를 기준으로 위쪽이니까 여기 빗금 치면 되겠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y가 큰 쪽에 있으니까 직선이나 곡선을 위에 빗금 친다는 사실과 아니면 어떤 특정한 점을 쉬운 점을 그 대신에 경계 위에 있지 않은 쉬운 점을 대입했을 때 성립하면 그 점이 들어가는 부분에 해당되는 영역에 빗금을 치는 방법은 똑같은 방법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외워서 y가 큰 쪽에 있으면 위쪽, y가 작은 쪽에 있으면 아래쪽을 빗금 친다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경계 위에 있지 않은 쉬운 점을 대입해서 판단하셔도 되고 여러분의 옵션입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는 근데 외워주시는 게 편하긴 할 거예요. y가 큰 쪽이면 위쪽, y가 작은 쪽이면 아래쪽. 제 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경계는 포함하지 않으니까 경계는 포함하지 않는다 해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사실은 점선 처리하면 제일 좋은데 그리다 보면 잘 표현이 안 되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우리가 의사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요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뭐 특별히 내용 정리 더 할 건 없고요. 우리 예제랑 문제풀이 시작할 겁니다. 문제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보세요. 자, 1번입니다. 자. 다음 부등식의 영역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시오 그랬어요. 이제 느낌이 오시죠? 아, 그러면 이걸 나타내고 싶으면 먼저 요 직선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걸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자, 직선은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면요. x절편이랑 y절편을 그리면 훨씬 수월하고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시면요. x절편은 y가 0일 때 x값이니까 3분의 2고요. y절편은 x가 0일 때 y값이니까 2가 되거든요. 그럼 이 상태를 가지고 이제 역시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 보시죠. x절편 3분의 2면 적당한 점 잡으시고요. 2도 적당한 점 잡으세요. 그런 다음에 두 개를 이제 연결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y가 큰 쪽에 있단 말이죠. 그럼 위에요, 아래예요? 그렇죠, 위라는 거죠. 따라서 이거의 위쪽이니까 윗부분에 빗금을 치시면 오케이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경계는 안 들어가죠. 경계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주시면 이제 정답이 되는 거죠. 하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선생님 저는 위아래 이거 치는 거요. 만약에 시험 때 잊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까지 그린 다음에요. 적당한 쉬운 점을 대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경계 위에 있지 않으면서 쉬운 점이 0,0 역시 대입해 볼까요? 그럼 00을 대입해 보면 00을 대입하면 00 지워져서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는 식이 나오는데 이거 만족하는 거 맞죠? 그죠?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잖아요.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은데요. 선생님 무슨 소리 하고 있나요? 이거 만족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면 00이 만족되지 않는 거니까 00을 포함한 영역 자체는 빗금을 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00이 아닌 다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대 영역, 여기에 빗금을 쳐야겠죠. 이 부분은 안 되고.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요. 역시 경계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주시면 똑같죠. 이제 하실 수 있겠죠. 좀 빠른 진행을 이제는 해볼게요. 자, 2번입니다. 자, 2번 마찬가지죠. y는 x-2의 제곱이고요. 마찬가지로 포물선을 그려야 됩니다. 포물선, 제곱이 붙어있는 건 포물선이죠. 앞에가 1이니까 개수가 2차 함수,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함수고요.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요. 꼭지점이 2,0인 거 아시겠어요? 이 뒤에가 아무것도 없으면 0이니까.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2,0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에서 시작해서 아래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리고 나면 y가 작다죠? 그럼 어디로 가라고요? 아래로 가세요. 이제 대입 안 하고 갈게요. 그래서 그냥 아래에 빗금을 쳐버리시면 되고요. 경계는 포함하겠죠? 등호 들어가니까. 따라서 경계는 포함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정답.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유제 1번이고요. 1번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시오 그랬죠? 어떻게 할까요? 꼭지점을 알면 포물선은 그래프 그리기가 쉽죠. 따라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2x에서 꼭지점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갈까요? 더하기 1 빼기 1. 맞습니까? 반의 제곱. 그럼 x 빼기 1의 제곱에 빼기 1이니까 아하, 이때 꼭지점이 1, 마이너스 1이구나. 여기까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1,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이 점을 기준으로 아래로 볼록이죠. 그러면 아래로 볼록으로 그리시면 되죠.
실제로 여기서 어디서 지나는지 X축과 어디에서 만나는지를 좀 정확하게 그리고 싶으시면 0일 때 뭘 지나는지를 구해보시면 되는데 X가 0일 때 Y도 0인 거 보이죠? 그죠? 지금? 그래서 0,0을 지나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개형까지 완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빗금 쳐야죠. Y가 크다죠. 그럼 위에요? 아래예요? 위쪽이죠. 따라서 위에 빗금을 치시고 경계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따라서 경계는 포함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2번 마찬가지죠. 이제 마찬가지로 포물선이라는 거 느껴지셔야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그려진 그래프냐면 Y는 하고요. 이거를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로 이렇게 고치실 수 있겠나요? 맞죠? 그러면 이게 X에만 제곱이 붙어 있으니까 역시 포물선입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는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는 상황 알고 계시죠?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야겠죠? 왜? 꼭지점을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로 묶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더하기 반의 제곱 빼기 반의 제곱을 하시죠.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고요. 요거랑 요거만 나가면 더하기 4가 되겠죠? 여기까지 되시죠? 자, 끝났습니다. 이제 또 그립니다. 2일 때 마이너스 4를 지나면서 그게 바로 꼭지점이 되면서 위로 볼록이죠. 최고차가 마이너스니까. 그리고 0일 때 0 지나는 거 보이니까 여길 지나면서 가니까 이런 그래프예요, 지금. 그랬을 때 Y가 지금 큰 쪽에 있어요. 그러면 그래프의 빗금은 위쪽에 그려집니다. 그리고 갔다가 들어가지 않았죠? 그러면 경계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주시면 정답.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2번 문제는요. 조금 활용된 문제긴 한데요. 이 정도면 기본이라고 보셔야 돼요. 한번 보시죠. 점 2,-1이 곡선의 윗부분 또는 경계 밑줄 치세요. 다시. 한 점을 줬는데요. 그 점이 곡선의 윗부분 아니면 경계선에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곡선을 나타냈을 때 이 점은 굳이 말하면 이 윗부분이나 아니면 이 경계를 포함한 부분에 그려졌다는 얘기죠. 그 중에 콕 찍힌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이 점은 이 곡선에서 어떤 부등식을 만족하는 점일까요? 그렇죠. 윗부분이니까 이걸 만족하거나 경계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걸 만족하거나. 맞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만족한다는 얘기니까 이 식에 2,-1을 뭐 하자? 대입하면 성립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2,-1을 대입하세요. 마이너스 1은 4 마이너스 4 플러스 A니까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구나. 그래서 이게 정답이에요. 굉장히 쉬운 문제죠. 하실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 첫 번째 1번에 해당되는 내용은 마쳤고요. 이제 2번으로 갈 겁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보시죠. 2번 내용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교재 2번인데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부등식의 영역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다른 유형이죠. 2번 보시면요. 원의 내부와 외부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수학에서 원에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두고 배웠단 말이에요. 원을 처음으로 배우기도 했고요. 그래서 원의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는데 마찬가지로 원에서도 부등식을 줬을 때 빗금을 어디에 치는지도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얘 1번은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1이라고 한다면 그때 xy의 점은 어디에 있어요? 그 영역을 표시하면요. 그렇죠. 이거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니까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그냥 끝이죠. 요 경계 부분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요거 원이라는 얘기죠. 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내용은 이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1보다 작다죠. 그럼 진짜로 어디에 그려지는지 한번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제가 아까 했던 대로 쉬운 점 하나를 넣어보세요. 경계 위에 있지 않은. 그러면 경계라는 건 이 원의 둘레니까 그 경계 위에 있지 않은 것 중에 쉬운 거는 0,0. 중심 같은 건 굉장히 쉽죠. 따라서 0,0을 대입해 보는 거죠. 그럼 0,0은 대입하면 0이 되고요. 1보다 작다니까 만족을 하죠. 그러면은 0,0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여기 주변에 있는 점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빗금을 쳐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경계 포함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경계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원이 주어졌을 때는 y가 작으면 안에 색칠을 하는구나. 이해하시겠어요? 네. 점을 대입해도 좋지만 이제 거의 외우다시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인데요. 그럼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죠?
그쵸. y가 큰 쪽에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아직 모르니까 제가 대입을 좀 해볼게요. 0,0을 역시 대입해 보시면 0이 1보다 크다니까 이거는 만족을 안 한다는 거죠. 0,0이. 이 부등식은. 그러니까 0,0을 끼고 있는 이 빗금은 치면 안 돼요. 그럼 0,0이 들어가 있지 않은 다른 영역에 해당되는 빗금이니까 바깥 부분에 영역을 색칠을 하셔야겠죠. 그리고는 역시 경계는 여긴 포함하지 않겠고요. 제 말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y가 큰 쪽에 있으면 원의 바깥 부분에 색을 칠하는구나. 제 말 아시겠죠? 요걸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갖다 붙으면 경계 포함, 갖다 붙은 경계 포함, 그것도 똑같고요. 그래서 원 같은 경우는 y가 작다 쪽이면 반지름보다 작다에 있으면 안에 내부고요. 반지름보다 크다에 있으면 원의 바깥, 외부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뭐 중요한데 어렵지는 않으니까 예제는 그만 풀 거고요.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예제 2번입니다. 보시죠. 부등식의 영역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시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요. 마찬가지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보다 크다니까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라는 것까지는 알아낼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원을 그린 다음에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y가 크다 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어디라고요? 바깥쪽이라고요. 이렇게 빗금을 그냥 칠하시고 워낙 많이 나오니까 외워주시는 게 더 좋아요. 예, 그 다음에 빗금이 경계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래서 경계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주시면 정답이죠. 됐죠? 2번은요. 자, 2번도 똑같이 원이라는 거 아시겠죠? 왜냐면 x도 제곱이고 y도 제곱이니까 최고차가. 근데 원 같은 경우는 중심하고 반지름을 알아야 명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중심하고 반지름은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라. 그렇죠. 표준형으로 바꿔라. 자, 그럼 갈까요? x제곱 마이너스 4x죠. 그 다음은요. y제곱 더하기 4y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길게요. 마이너스 4. 자, 시작합니다. 누구를 더하죠? 4 더하면 여기도 4 더해야죠. 여기는요. 4 더하죠? 여기도 4 더해야죠. 완전 제곱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쪽은 x-2의 제곱이 되고요. 이쪽은 y 더하기 2의 제곱이 되고요. 이쪽은 4가 됩니다. 중심이 2,-2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 되는 거죠. 따라서 시작해 보시면요. 2,-2가 중심이면 한 요 정도 위치에서 시작할 거예요. 그죠? 여기. 반지름 2니까 이제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자, y가 큰 쪽에 있어요? 작은 쪽에 있어요? 작은 쪽에 있죠? 내부, 안쪽인가요? 외부, 바깥쪽인가요? 안쪽이죠. 빗금 치시고. 경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등호 없으니까. 경계 포함하지 않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이제 유제 3번입니다. 마찬가지로요. 다음 부등식의 영역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시오 그랬어요. 중심 바로 보입니다. 0,2죠. 반지름 3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합니다. 0,2, 그 다음에 반지름 3이죠. 그러면 이런 걸 좀 조심해 그리셔야 되는데 그럼 어디까지 내려오는지가 좀 명확하니까 그거를 좀 그려주시는 게 좋거든요. 여기는 4, 5까지 올라가니까 요 정도 올라가고요. 여기가 중심이 맞고요. 여기까지 내려오고요. 그러면 얼추 요 대략의 위치를 잡은 다음에 이렇게 그려주시면 비교적 정확한 그래프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예, 이렇게 그리시면 되죠. 자, 그러면 y가 크다 쪽에 있거든요. 그럼 위에 안쪽이에요, 바깥쪽이에요? 그렇죠, 바깥쪽이죠. 따라서 바깥쪽에 전부 다 이렇게 빗금을 칠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호 들어갔으니까 경계는 포함해야 하네요. 경계 포함하죠. 이렇게 써주시면 정답. 됐죠? 자, 2번입니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는요. 중심의 좌표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중심을 구하기 위해서 x제곱 더하기 6x, y제곱 마이너스 2y, 그리고 6은 넘기고. 됐죠? 자, 그러면 누구를 더하냐? 반의 제곱 9를 더하시고요. 1을 더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9가 필요하고요. 1이 똑같이 필요하겠죠? 그래야 식이 안 변하니까. 자, 그럼 x 더하기 3의 제곱이고요. 이 뒤쪽은 y-1의 제곱이 되겠죠? 뒤에는요. 16이 됩니다. 중심 나왔죠? 마이너스 3,1인가요? 반지름은 4죠? 자,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마이너스 3,1인 점에서 중심을 가지고요. 4가 반지름인데 이거 너무 이렇게 그렸네요. 이쪽으로 좀 옮겨 그릴게요. 이렇게. 마이너스 3,1에서 중심을 가지고요.
4가 반지름이니까요. 요 정도 위치까지 올 거예요, 반지름이.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4개까지 갈 거고요. 이 위로도 얼추 비슷하게 가면 이런 원이 그려지겠죠. 여기서 이제 4개 가는데 좀 잘못 갔네요. 여기에서 4개 갔어야 되는데, 그쵸? 그래서 여긴 조금 안쪽으로. 여기서 하나, 둘, 셋, 4개만큼, 그쵸? 중심에서. 자, 그럼 이런 정도의 원이 그려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y가 작다죠. 그럼 안쪽이라는 거 아시죠? 따라서 안에 빗금을 치시고 그 다음에 경계 포함해요, 안 해요? 하죠. 이렇게 써주시면 정답. 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유제 4번입니다. 자, 1,a가 원의 내부에 있다. 이거 아까 풀었던 유제 2번이랑 아주 유사하죠. 조금은 업그레이드가 됐는데요. 개념 문제예요, 역시. 점이 이 원의 내부에 있다는 거는 원을 그렸을 때 이 원의 안쪽에 있는 점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등식을 뭘 만족하는 거예요? 이 점은요, 부등식으로 굳이 따지면 이 작다를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네, 좋아요. 그러면 이 점을 여기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거죠. 1, a 더하기 1의 제곱. 이걸 만족하는 거죠. 다 풀까요? 일단 a제곱, 2a, 여기 1이죠. 그 다음 여기 1 있죠. 그럼 더하기 2거든요. 4 빼면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2예요. 이거 근해 공식 써야겠네요. 왜냐면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고 있어요. 그쵸? 자, 그럼 이 근해 공식 쓸게요. a는 마이너스, 이게 지금 짝수니까 짝수 공식 쓸게요. 첫 번째 1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뿔마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이죠. 따라서 a는 뭐부터 뭐까지예요? 작다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다시 마이너스 루트 3부터 작은 거부터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큰 거 사이다.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되겠죠.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 자체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원의 내부에 있다는 조건을 이용해서 부등식 요걸 만족한다는 걸 일단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고요. 따라서 여기에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대입해 보시는데 마지막에 계산이 조금 지저분했습니다. 그것만 빼면 굉장히 쉬운 문제, 개념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게 부등식의 영역에서 기본 내용들을 제가 좀 다뤄봤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하고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연립부등식 내용 볼 거거든요. 잠깐만 쉬었다가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고등학생 여러분들. 저는 고려대학교 2학년 오준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공부의 생활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공부는 학교 혹은 학원에서 책상에 앉아서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학생에게 공부는 습관이고 생활이어야 합니다. 공부는 책상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공부가 제일 잘 되는 곳은 밥상, 화장실, 침대 위라고. 물론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대부분의 시간은 책상 위에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책상을 떠나서도 책을 놓지 않고 버리는 시간까지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예를 들어보면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갖고 있던 철칙 중에 하나는 책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등굣길과 하굣길에서 저는 조그맣게 영단어 리스트를 만들어 외웠고 교실에서 도시락을 먹을 때도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할 때는 장소와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누가 더 알차게 쓰는가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생활하다 보면 이전까지 우리가 버리고 있던 시간들이 꽤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틈틈이 공부하는 시간을 하루하루로 보면 30분, 1시간으로 적어볼 수는 있어도 한 달에 놓고 보면 짧게는 15시간, 많게는 30시간이나 되는 시간을 더 공부하는 것입니다. 1년으로 보면 360시간이나 되는 시간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여태까지 활용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더 잘 쓰게 된다면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공부의 생활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험생활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1 여러분들 화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네, 잘 보셨죠? 선배들이 들려주는 팁 잘 기억해놨다가 여러분 고등학교 생활에 꼭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연결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세 번째 얘기입니다. 오늘은요, 이제 연립부등식의 영역을 표시하는 것까지 하셔야 되거든요. 저랑 같이 칠판을 보시죠. 세 번째입니다. 연립부등식의 영역입니다. 연립부등식의 영역. 자, 부등식의 영역을 표시하는 걸 잘했다면 연립부등식의 영역은 어떻게 표시할까요? 연립부등식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y는 x보다 크다는 것과 y는 다시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보다 작다는 거. 이 두 가지에 해당되는 연립부등식을 풀어라가 아니라 영역을 표시하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됐죠? 그러면 우리 원래 지금까지는요. 각각 요거 영역 표시하는 거 지금 배웠죠? 그죠? 직선 그린 다음에 위쪽. 그 다음에 요거 영역 표시하는 거 배웠죠? 원 그린 다음에 안쪽. 맞습니까? 그런데 연립된 식이잖아요. 그럼 연립부등식 같은 경우는 원래 연립했을 때 해는 어떻게 구하죠? 두 개의 무슨 부분? 공통 부분이죠. 따라서 위에 거 빗금을 치고 아래 거 빗금을 친 다음에 각각 빗금 친 부분을 해서 두 개를 뭐 하자? 어떤 부분? 그렇죠. 공통된 부분이 바로 정답이 된다는 거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y는 x라는 거 그린 다음에 위쪽이니까 이 위로 그리시면 되겠죠. 빗금을. 그 다음에 이거는요. 00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그런데 안쪽인 거죠. y제곱이 작으니까. 따라서 안쪽에 빗금을 쳐요. 그러면 공통 부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공통이라는 거는 빗금이 두 번이 다가 있어야 되죠. 따라서 그럼 어딘가요? 여긴 거 아시겠죠? 되세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둘 다 경계는 포함하지 않았죠. 그러면 경계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어느 경우에는요. 한쪽은 경계를 포함하고 한쪽은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분리해서 써주셔야 되고요. 아시겠죠? 여기같이 둘 다 경계를 포함하지 않으면 그냥 일괄적으로 경계는 포함하지 않는다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의 정답은 이 반달 모양에 해당되는 반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연립부등식의 핵심은 뭐냐면요. 각각의 영역을 표시해라. 그런 다음에 두 개의 뭘 구해라? 공통 부분을 구해라.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그다지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선생님은 바로 문제풀이로 갈 거거든요. 여기는 직접 문제를 잘 풀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 내용 정리고 뭐고 그런 것들이 없고요. 바로 문제에 적용해 보죠. 자, 1번입니다. 이 두 부등식을 연립한 연립부등식의 영역을 좌표 평면에 나타내시오 그랬어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표시할까요? 그쵸. 0xy 직선부터 그리시면요. x절편과 y절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직선이니까. 그럼 x절편은 y가 0일 때니까 1이고요. y절편은 x가 0일 때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런데 1하고 마이너스 1을 찍어서 일단 직선을 완성했고요. y가 작다니까 위쪽이에요, 아래쪽이에요? 아래쪽이죠. 따라서 아래에다 빗금을 칩니다. 여기까지는 되시죠? 경계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y는 x제곱 마이너스 2잖아요. 이건 제곱이 x에만 붙어 있어요. 그럼 뭐죠? 포물선이죠. 따라서 꼭지점을 하셔야 돼요. 꼭지점 구하려고 봤더니 결국에는 이거 아닌가요? 0이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 꼭지점은 0, 마이너스 2죠. 됐죠? 따라서 0, 마이너스 2에서 시작해서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그래프가 될 겁니다. 이렇게 만나고요. 여기까지 되세요. 대략적인 그래프만 제가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y가 큰 쪽에 있으니까 이거의 위쪽이겠죠. 그럼 위쪽이라는 건 이 세로로 그은 빗금을 의미합니다. 아, 색깔로 그은 거. 색깔 좀 헷갈리시겠네요. 이 하얀색과 색깔한 것과 그 공통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연립부등식의 영역의 공통된 부분은 이쪽인 거 아시겠죠? 이 부분. 공통된 부분이니까. 됐나요? 직선의 아래, 그 다음에 곡선의 위에. 따라서 여기가 정답이 되고요. 단 이제 경계를 쓰셔야 되는데요. 포물선에서는 경계가 포함이 되죠. 그래서 여기 포물선은 경계를 포함한다라고 쓰시고요. 직선에서는 경계를 포함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경계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 풀 수 있게 연습하시면 되고요. 어렵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연습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2번도 마찬가지로 연립부등식이거든요. 연립부등식의 영역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각각을 그려라. 마찬가지죠. 우선적으로는 x절편과 y절편을 구해라. 첫 번째는 직선이니까. x절편의 y가 0일 때 x값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y절편의 x가 0일 때니까 2가 되겠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2와 2에서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죠. y가 큰 쪽이니까 위쪽에 빗금을 칠하시고요. 경계는 포함이 된다는 거 아시겠죠? 일단 경계 얘기는 조금 이따 합시다. 두 번째는요. 원이거든요. 중심이 00이죠. 그 다음에 반지름이 2거든요. 따라서 여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그리실 수 있겠죠? 그런데
원에서 y제곱이 큰 쪽에 있죠. 아니에요, 바깥이에요. 바깥인 거 아시겠죠? 따라서 그려주시면 바깥의 빗금입니다. 되세요? 이렇게. 그러면 공통으로 만나는 부분은 직선의 위쪽이면서 원의 바깥이니까 요 조그맣게 생긴 초승달 모양으로 생긴 요것만 빼고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따라서 정답은요, 이 보라색 부분. 보이세요? 여기가 정답이 됩니다. 여기는 빼고요. 요 초승달 부분은 빼고. 자, 그럼 영역의 경계는요, 둘 다 포함이 되고 있죠. 따라서 둘 다 경계는 포함한다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일괄적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유제 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똑같죠? 이제 시작해 보시죠. 직선입니다. x절편, y절편 시작하죠. x절편은 y가 0일 때니까 1이 되고요. y절편은 x가 0일 때 y값 2가 되죠. 다시. 이거 역시 직선이네요. x절편은 y가 0일 때 x값 마이너스 1이죠. y절편은 x가 0일 때 y값 1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죠. x, y 0, 1이고요. 그 다음에 y절편이 2니까 이렇게 한 직선이 첫 번째입니다. 근데 y가 작아요. 그럼 아래쪽이겠죠? 따라서 아래에다 빗금. 됐어요? 두 번째,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이렇게 가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때는요, y가 잘 보세요. 중요해요. 잘 보세요. 마이너스 y가 작은 쪽에 있어요. 그럼 y는 넘기면 큰 쪽에 있겠죠. 플러스 y가 큰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y를 기준으로 봐야 돼요.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이 마이너스 y가 작다는 얘기는 y를 기준으로 보면 큰 쪽에 있는 거죠, y가. 그러니까 이건 y가 큰 쪽에 있으니까 이 직선의 위쪽에 해당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그린 직선의 위쪽이니까 여기가 되겠죠? 됐나요? 그럼 공통으로 해당되는 부분은 어디예요? 이 직선의 아래와 이 직선의 위쪽이니까 결국 요거 아닌가요? 보라색으로 빗금치고 있는 부분 보이세요? 그죠? 따라서 이 부분의 경계는요, 둘 다 들어가지 않으니까 경계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이 얼마나 꼼꼼하게 그냥 그래프를 잘 그리느냐 정도지 어렵거나 뭐 함정을 파는 내용은 없으니까요. 찬찬히 공부하시면 될 겁니다. 2번입니다. 마찬가지죠. 첫 번째 내용은 지금 포물선인 거 아시겠죠? 꼭지점의 좌표가 0,-1인 거 이제는 읽으실 수 있죠. 왜냐면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요 점을 지나고요. 이렇게 그리겠죠. y가 크니까 이렇게. 여기까지는 되시죠? 두 번째, 원이죠. 중심은 0, 0, 반지름은 3. 따라서 0, 0을 기준으로 한 요 정도씩 잡고 되겠죠. 자, 그러면 y가 작은 쪽에 있으니까 원에는 안쪽이겠죠. 그럼 공통 부분이 누굴까요? 그렇죠. 요 안의 부분이겠죠. 따라서 정답은 이게 되고요. 그리고 경계를 포함할까요? 안 할까요? 둘 다 하죠. 따라서 아니네요. 위에 건하고 아래 건 안 하죠. 그러면 분리해서 씁시다. 요 포물선의 경계는 포함하고요. 경계 포함. 그 다음에 원의 경계는 포함하지 않죠. 그럼 경계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나눠서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6번입니다. 6번 문제 한번 보시죠. 자, 연립부등식이 나타내는 영역의 넓이를 구하시오. 조금 더 활용된 문제라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이 문제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다시요. 연립부등식의 영역을 표시하여라 라는 거는 주관식으로 낼 수도 있지만 혹은 객관식으로 고르라고 낼 수도 있지만 거기까지만 내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그 영역의 넓이까지 구하라는 식의 문제 굉장히 잘 나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일단 영역부터 표시해야겠죠. 요거는 1,0이 중심이고요. 반지름이 1인 원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0,0이 중심이면서 반지름이 2인 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되겠죠. 느낌 오세요? 그러면 완전히 접하게 그릴 수 있는 원이에요. 그런데 안에 있는 작은 원이 y제곱이 큰 쪽에 있으니까 그거의 바깥쪽일 거고요. 맞습니까? 요 바깥쪽.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 큰원을 기준으로 보면은 큰원에서는 작다잖아요. y제곱이. 그러니까 큰원의 안쪽이겠죠. 그러면 공통 부분을 구하면 여긴 거 아니겠어요? 느낌 오시죠? 그럼 어떻게 구해야 돼요? 큰원의 넓이에서 작은원의 넓이를 빼라 이렇게 하시면 되죠. 따라서 큰원의 넓이는요. 4파이가 되겠죠. 왜냐면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으로 구하니까. 그 다음에 작은원의 넓이는 1파이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3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파이야라고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유제 6번까지 해서 마무리를 좀 해봤고요. 이런 식으로 연립부등식의 영역을 표시하는 연습을 좀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네 번째 주제입니다. 이게 시험에 가장 잘 나옵니다. 자, 4번이고요. 여러분 교재에서 역시 4번도요. 연립부등식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굳이 구분을 하면 3번이 1이었고요. 이게 이제 2라고 표현이 되긴 했어요. 근데 요것도 연립부등식인데 얘는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예를 들어 보면 이런 연립부등식이에요. x-y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다. 뭐 이런 부등식을 영역을 표시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참 특이하죠. 분명히 식이 두 개인데요. 곱하기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부등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무슨 말일까? 어떻게 표시해야 될까를 보셔야 되는데요. 자, 방법은 이렇습니다. 요 식을 A라고 하고 요 식을 만약에 B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A, B를 곱한 게 0보다 크다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두 식의 곱이 0보다 크다면 두 식의 값이 전부 다 0보다 크던지 둘 다 0보다 작던지 그럼 곱하면 0보다 커지죠. 즉 부호가 같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x-y가 0보다 크면서 요 아랫부분에 있는 요 뒷부분에 있는 게 0보다 크면 둘 다 0보다 크면 곱하면 커지죠. 이렇게 되든지 또는 아니면 이게 0보다 작으면서 뒤에 있는 부분도 0보다 작아. 그러면 둘 다 0보다 작은 걸 곱하면 또 0보다 커지죠. 그러니까 요 두 가지 경우가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두 개를 구해서 영역을 합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다시요.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걸 구하려면 이렇게 경우를 일단 나눠라. 응? 그러면 요거 어떻게 구해요? 요거 한마디로 쓰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x가 y보다 작다죠. 아, y가 x보다 작다죠. 그 다음에 이거는 x고 y제곱이 1보다 크다 이거죠. 또는 이쪽은요. x가 y보다 작다죠.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보다 작다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요 영역을 좀 표시해 볼까요? 이쪽으로 잠깐 오세요. 첫 번째 영역은요. 첫 번째 영역은 보면서 같이 오실까요? x가 y보다 크다니까 y는 x를 그리고 y가 더 작다죠. 그러니까 아랫부분. 그 다음에 x제곱 y제곱이 1이니까 이렇게 원. 맞습니까? 근데 y제곱이 크다니까 바깥쪽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어디를 의미할까요? 바깥쪽이니까 이 빗근과 겹치려면 여기를 의미하는 거 아시겠죠? 맞아요. 이 바깥 부분.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요렇게 되던지 또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 그려보시면 또 마찬가지로 x는 y 그린 다음에 요거는 y가 크다란 말이죠. 그럼 이 윗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요것도 원이니까 이렇게 그리시고 요거는 원의 안에 내부죠. 작다니까. 그러면 안쪽이에요. 그러면 결국 여긴 거 아시겠죠? 동시에 만족하는 건. 물론 경계는 둘 다 포함하지 않아요. 그러면 또는이죠. 이렇게 되든지 또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두 개의 영역을 합쳐주셔야 돼요. 합쳐요. 그러면 결국 요 영역이 쏙 여기 들어가면 결국 요 바깥 부분이랑 요 안쪽 부분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립니다. 보세요.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영역은요. 이렇게 생겼죠. 0xy고요. 실제로 여기죠. 그리고 여기. 그리고 경계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연결해서 곱하기로 이루어져 있는 부등식의 영역은요. 이렇게 그리는 건데 이게 굉장히 복잡하죠. 이렇게 하나하나 그리려면 이제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따져야 돼요. 그래서 잠깐 보세요. 지금 제가 해드린 방법은 이 두 개의 곱이 0보다 크니까 둘 다 크던지 둘 다 작다는 경우를 이용해서 둘 다 영역을 그리고 그걸 합쳐주는 완전히 정석적인 전형적인 방법을 이용한 거예요. 원리는 물론 이렇습니다. 요거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는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요. 일로 오세요. 지금 제가 드린 문제가 이거거든요. 앞으로는 이렇게 안 풀 겁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푸시냐면요. 첫 번째, 각각을 0으로 두세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먼저 그리세요. 우선. 자, 요 그림 같이 보면서 갑니다. 자, 그림을 그려주시면 요 경계만 표시되는 거죠? 이것과 이거. 맞습니까? 이게 1단계예요. 그런 다음에 빗금을 치셔야 되는데 어떻게 치냐면요. 쉬운 점, 적당한 점이거든요. 적당한 점, 말하자면 쉬운 점을 하나를 대입하세요. 단, 경계 위에 있지 않은 적당한 점이요. 적당한 점의 의미는 항상 얘기합니다. 쉬운 점이에요. 적당한 점을 대입하세요. 그럼 저라면 이 상황이면 경계 위에 있지 않으면서 적당한 점, 뭐 이런 거 어때요? 2,0 괜찮죠? 경계 위에 없으면서. 그러니까 2,0을 대입해 주시면 이 부등식에다가 2,0을 대입하시면 왼쪽은 2고요. 여기는 4 빼기 1이 되죠. 그러니까 3이 6이 되는데요. 그게 0보다 크다. 성립하죠, 지금. 맞아요? 성립해요. 지금 저는 2,0을 대입했는데 이게 성립했어요. 그러면 2,0에 해당되는 그 영역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여기 빗금을 치세요. 이 영역에. 그리고 나면 다른 데 빗금을 또 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빗금 치는 규칙은요. 맞닿은 부분, 변을 맞닿아 있는, 말하자면 이 선이 맞닿아 있는 부분은 칠하지 마시고요. 선과 엇갈려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칠하셔야 돼요. 점만 공유하고 있는 부분 있죠. 그 경계 부분에 해당되는 그 영역에 빗금을 치시면 이 그림과 똑같이 나와요. 이게 규칙이에요. 빗금 치는 규칙. 그래서 마지막으로 빗금을 치시는데 이걸 이용해서 빗금은 반드시 어떻게 친다? 엇갈려 친다. 이거예요. 엇갈려의 의미는 그냥 보면 모르지만 여러분과 저는 이제 압니다. 한 영역을 표시하고 변은 맞닿지 않으면서 점만 공유하고 있는 반대 부분을 빗금 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훨씬 쉽게 빗금을 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은 해보셔야 돼요. 제가 한 것대로. 그 다음에는 이 과정을 통해서 빗금을 치시는 건데 이 과정은 우리 책의 교재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재에 있는 문제 이런 방법으로 풀어볼 겁니다. 근데 이 방법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걸로 풀 거니까. 근데 연습은 제가 앞에서 해드린 하나하나 경우 나눠서 한 거 있죠. 그거까지 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과정으로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여기까지 내용 정리 한번 하시고요. 이 엇갈려의 의미를 한 번만 더 해드릴까요? 하나만 잠깐 보시면요. 만약에 경계가 이렇게 생겼다. 경계가 이렇게 생겼다. 이게 경계다. 요것도 다 경계라고 해보세요. 요거 전부 다. 그럼 만약에 여기 빗금이 쳐져 있다. 그러면 어디에 빗금을 치라고요? 엇갈려의 의미가 여기 치고 그 다음은 죄송합니다. 잘못 쳤네요, 선생님이. 그 다음에 여기를 치고 여기를 쳐야겠죠. 그래야 점만 공유하면서 변이 공유되지 않게 하실 수 있겠죠. 이게 엇갈려의 의미예요. 그거 기억하시고 빗금 치는 건 다음 시간에 좀 더 연습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이제 정리하고요. 여러분 여기까지 복습을 좀 잘해 오셔야 다음 시간에 정말 중요한 내용들 할 겁니다. 아시겠죠? 포켓신문 확인하시고 퀴즈 정답 올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수학을 체인지하다 체인지 수학 최은진이었습니다.